미리 캠퍼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캠퍼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신 뒤에 그런 다음에 로그인을 웬만하면 좀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할 때마다 이거를 다시 자기가 했던 걸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원 가입해 주시고 좋은 사이트니까. 자, 바로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누르면은 먼저 템플릿을 고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모든 템플릿을 하지 않고 여기서 상세 페이지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중에서 저는 크기는 상세 페이지에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선택을 해뒀습니다. 이 선택은 여기에서 크기 모양은 자유롭게 조금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크기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사진들을 우리 학생들이 하는 활동들에 대한 사진들을 가지고서 작업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톡에 이렇게 저는 사진을 보내고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우르르 보내고요. 그 중에 이제 필요한 사진을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캡처하는 이거 있죠. 다들 어떤 컴퓨터나 다 있죠. 저는 이 캡처를 눌러서 알맞게 이 사진을 자릅니다. 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자르죠. 그러면 잘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컨트롤 V, 그죠? 붙여넣기. 컨트롤 V를 딱 누르면 방금 잘렸던 것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적절하게 크기를 이렇게 좀 맞춰주면 되겠죠? 끝에를 잡고서 기초반이니까 이거 한 클릭 한 클릭 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 봅니다. 자, 그래서 사진 올라갔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 파일이라는 걸 아마 제가 좀 받았을 거예요. 이 디자인 폴더, 이 디자인 폴더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이게 이제 PNG라는 건데 바탕화면이 없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조금 이제 쓸만한 것들이 있죠. 이렇게 비포 같은 거 굉장히 쓸만하죠. 그럼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쭉 놔둬봅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비포가 딱 뜨죠. 비포.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비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비포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여기에 파란색, 녹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녹색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럼 이제 녹색이 올라갔죠. 자, 그럼 녹색 위에 비포라는 글자를 이제 올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보니까 어때요? 밑으로 숨죠. 그러므로 얘를 요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오른쪽을 클릭을 한 뒤에 어디 갔냐? 얘를 오른쪽 클릭하니까 뒤로 보내기 했죠. 그래서 뒤로 보내기를 딱 누르면 얘가 인원보다 하나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녹색하고 제가 요 하는 색깔이 어울리진 않네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겼습니다. 비포라는 글자가 좀 더 컸으면 좋겠네요. 좀 확대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한번 합쳐보고 싶은데요. 이거 합칠 때는 자, 여기 있는 비포라는 글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시고 이 원을 딱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Shift G 또는 Shift G를 눌러봅니다. 두 개를 누르고 Shift G를 누르면 이게 합쳐지게 됩니다. 잠시만요. 왜 안 합쳐졌지? 지금 클릭을 잘 못했나봐요. 그래서 요 비포를 클릭을 하고 요 밑에 있는 우리 원을 또 클릭하기 위해서 Shift를 누르고
원을 딱 눌러봅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뭉쳐지게 된 거고, 이때 우리가 그룹핑이라는 단어의 약자인 Shift G를 누르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Shift G가 아니었나? 컨트롤 G였나? 저도 이 단축키를 헷갈려.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ift를 누르고 그 다음에 원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G를 누릅니다. 컨트롤 G였네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제부터는 함께 당기게 됩니다.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것들 좀 크게 이렇게 비포에는 원래 이랬다가,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천하는 거는, 저는 이제 머리가 안 좋아서 계속 드래그 위주로 합니다. 요소를 클릭해 보면은 이 요소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도형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원이 있죠. 원을 저는 좀 많이 쓰고 사각형도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사각형을 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한번 사각형을 클릭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요. 얘를 이렇게 조금 모양을 줄여보겠습니다. 이때 컨트롤을 누르면서, 이게 컨트롤랑 시프트 같은 게 자주 쓰이는 것들이니까 눌러보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누르면서 내리면은 이 모양이 이제 위아래도 바뀌게 되고,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요, 여기다 이제 글자를 넣어야겠죠? 자,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텍스트. 여기도 이제 이쁜 글씨가 많은데, 그냥 제목 텍스트, 이게 제일 심플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넣습니다. 방금, 어희, 암기,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희, 암기. 이렇게 쓰고요.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어희, 어희, 암기라고 쓰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는데, 혹시 이제 작업을 계속 하실 거면 계속 이제 묶음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지긴 합니다. 얘네들이 계속 묶어서 아까 한 것처럼 Shift 누르시고 Ctrl G를 누르면 이제 이 두 개가 완벽하게 합쳐져서 이 두 개를 이제부터 하나의 어휘 암기라고 돌아다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또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화살표입니다. 다시 요소에 눌러서, 제가 화살표를 많이 써서 여기 화살표가 벌써 있는데, 선을 누르시면은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를 더보기를 눌러서 이 많은 화살표 중에서 조금 마음에 드는 화살표를 골라보시는 겁니다. 인터넷이 느린가? 안 뜨네요. 그래서 이 화살표 중에 아무래도 좀 이런 게 좀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역시 또 클릭해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살표를 이 화살표를 좀 각도를 좀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돌리면 얘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그래서 얘를 크기를 또 역시 정지를 잡고 줄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은 바로 어휘 암기라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어휘 암기가 바로 요게 바로 지금 어휘 암기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이제 PPT나 여러 군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리 캠퍼스에서 좀 하는 이유는, 자, 이제 요거 한번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는 저장을 하기보다는 그냥 요거를 이렇게 딱 쓴 다음에요, 귀찮아서 역시 좀 키워볼까요? 요 밑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플러스는 좀 더 커지고, 손바닥을 누르면은 얘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크게 해둔 다음에 조금 더 작게 해볼까요? 물론 저장을 해도 되고요. 저장을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누르고. 이 손바닥 누르는 거 단축키를 알면 좋은데, 여기서 저도 역시 그냥 귀찮아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다음에 얘를 역시 그냥 잘라버립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목에 떠버렸네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그러한 이제 블로그에서 이 블로그에다 그냥 확 집어넣는 거죠. 블로그가 이렇게 있으면요, 작업의 효용성을 위해서 쓰고 있는 글이 있다 그러면 이 밑에다가 클릭을 하고 바로 컨트롤 V를 누르면 자, 다른 화면에다가 다시 해볼게요. 아까는 익스플로러에서 했고 지금 엣지랑 크롬 같은 데서는 바로 컨트롤 V가 되거든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이나 엣지를 꼭 쓰시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 V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또 클릭하면 설명을 입력하시오. 그러면 어휘 암기가 필요함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 블로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방금 미리 캠퍼스에서 제가 하는 작업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별거 없죠? 네,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거라서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여기다가 이제 학원을 치거나 그러면 좀 학원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좀 저는 자주 쓰는 게 이제 처음에 그 카드 뉴스를 누르시고, 이 카드 뉴스가 이렇게 정사각형이 잘 나오는데요. 이 정사각형이 메인에 쓰기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을 하나 누른 다음에 궁금해요 계약 이 템플릿을 하나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템플릿을 디자인을 블로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고 우리가 각각을 클릭을 해서 이게 교정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그림 좀 유치해서 좀 지워 볼게요. 자, 얘들 이렇게 유치한 게 많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바꿔야 되는데, 자, 궁금해요 온라인 계약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오픈하려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방학 특강, 그리고 저 밑에를 클릭해서 이번에 제가 하려는 게 1년 예습이라는 컨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습. 자, 그래서 얘네들 다 지워버리죠. 저는 심플한 걸 좋아해서. 이게 좀 수작업이 들어가야 돼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 바탕색 이런 거 정하는 게 우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좀 다 정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유도 있게 방학강 1년 예습 1년 예습은 좀 크게 1년 예습을 좀 더 크게 한번 만들어 조금 정 위치로 해야 괜찮겠죠? 별표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좀 만드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역시 그냥 저는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빨리 하는 게 짱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은 다음에 그리고 불당동 수학학원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를 딱 누릅니다. 자, 그럼 컨트롤 V를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표가 있죠. 이걸 대표 사진을 넣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유를 할 때 그 공유된 화면에서 요 글씨가 잘 보이도록 나오니까 한번 실험해 보시고 블로그 메인 창에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실험하시면서 요 크기를 적절히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모르는 상황 있으면 질문도 주시고 작업하시고 이쁜 거 있으면 또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